지금부터 저는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금 21만 톤의 2배인 42만 톤의 금을 이 마인크래프트 하드코어에서 모두 얻어볼 겁니다. 자, 시작해보죠. 마을도 빠르게 찾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금을 얻어줄 건데, 마인크래프트에서 금을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은 건날개를 이용한 엔드시티 파밍과 조금 특별한 광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양한 방식을 모두 써보고 그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류가 채굴한 금의 2배를 얻어볼 겁니다. 인류가 캔 금의 2배를 마인크래프트의 금 주개로 환산하면 대충 20만 개 정도로 얻어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을 시켜드리자면 이 정도입니다. 참고로 왜 인류가 캔 금도 아니고 인류가 캔 금의 2배인지는 영상 마지막에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꽤 재밌을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게 정말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지옥문 만들고 네더로 가서 엔더맨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로 엔더맨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 모았고 드래곤 잡으러 가줍시다. 여기 아래 잘 보시면 지형이 뭔가 어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던전 같은 구조물이 있는 거라서 파보겠습니다. 뭐야, 던전이 아니라 그냥 포탈이 바로 있네요. 빠르게 잡아주죠. 이제 건날개 얻으러 가줍시다. 저기 바로 있네요. 올라가 줍시다. 일단 얻었는데 당장 폭죽이 별로 없어서 돌아가 주겠습니다. 이제 엔드시티 파밍부터 해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폭죽이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리퍼팜부터 만들어주겠습니다. 크리퍼팜은 구름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서 눈블럭을 이용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이 폭죽을 다 쓸 때까지 파밍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대략 2시간 정도 파밍을 이어가 주었고, 이제 폭죽 거의 다 써줬고 대충 9세트 정도 모았습니다. 뭐 적은 양은 아니지만 이 속도라면 필요한 금을 얻는데 약 700시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아무 의미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번 파밍으로 평생 쓰고도 남을 다이아와 나중에 꼭 필요한 해문삼 곡괭이까지 얻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을 얻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광질로 금을 얻어줄 건데, 일반적인 광질로는 절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양의 금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냥 평범한 광질이 아닌 조금 특별한 장소에서 광질을 해줄 겁니다. 그곳은 바로 메사, 일명 악지 바이옴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이 낮은 곳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악지에서는 비교적 높은 곳에서도 나오고, 동굴만 들어가면 지천이 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광질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방금 얻은 해문 곡괭이를 들고 악지로가 광질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광질을 시작하고 고작 30분 만에, 지금 광질한 지 고작 30분 지났거든요. 근데 이만큼 얻었습니다. 시간당 무려 금주개 1200개로 엔드시티 파밍보다 무려 4배 이상 빨랐지만 우리가 앞으로 얻어야 하는 양인지라 이 방법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예상하셨을 금공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금공장의 효율은 시간당 금주개 500개로 악지 광질보다도 못한 효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금공장이 아닌 시간당 무려 14,000개의 금을 생산하는 싱글플레이 기준 최고 효율의 금공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일단 나중에 주민이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농장부터 만들어주겠습니다. 주민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다 만들어줬고 이제 최고 효율 금공장의 재료를 얻어줄 건데, 필요한 재료가 신호기 3개, 흑요석 730개, 마그마블록 10,000개, 그리고 나무 4,0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신호기가 있어야 다른 것도 빠르게 캘 수 있어서 신호기부터 얻어와 주겠습니다. 다 모았다. 이걸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포탈 아래에 위더를 소환해주면 매우 쉽게 위더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흑요석, 마그마 블럭, 나무, 그리고 대략 10시간에 걸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까지 얻은 뒤, 자, 이제 최고 효율 금공장을 지어줄 건데, 그러기 위해선 지옥 천장에 올라가줘야 합니다. 여기서 금공장을 만드는 법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네더 황무지 바이옴에 대충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를 만들고, 그 위에 높이가 4블럭인 포탈을 Y좌표 229까지 반복해 만들어주고, 또 그 위에 처음에 만든 정육면체를 만들어주고 몬스터가 나오지 않게 반블럭으로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거부가를 놓을 블럭과 다락문을 설치해주고, 아까 2시간 동안 캔 1만 개의 마그마 블럭을 2칸 간격으로 설치해줍니다. 참고로 마그마 블럭 위에서는
약간 데미지를 입지만 차가운 발걸음 인챈트가 붙은 신발을 신는다면 힘들고 불편하게 웅크리지 않아도 편하게 작업할 수 있지만 이 바보는 귀속저주 신발을 좋다고 신어버려서 웅크리면서 작업하고 있네요. 이제 마그마 블럭을 다 깔았으면 유리로 가스트가 스폰하지 않게 천장을 만들어주고 실과 유리를 주변에 깔아 마무리해주면 네더 부분은 대충 끝입니다. 이제 만든 거대한 플랫폼에서 좀비 피글린들이 나오고 포탈에 들어가고 다시 오버월드에서 다른 곳에 링크되어 있는 포탈에 집어넣어서 한 곳에 모아잡는 방식인데 한 개체가 한번 포탈을 탄다면 다시 포탈을 타기 위해선 15초라는 쿨타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오버월드로 가서 그 15초를 때우고 피글린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구조물을 만들어줄 겁니다. 일단 북쪽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는 포탈에 정확한 좌표를 기록하고 포탈을 열어 들어가준 뒤 생긴 포탈은 부숴주고 아까 기록한 좌표에 8을 곱한 좌표로 이동해주고 Y좌표 180에서 서쪽을 바라보게 지옥문을 만들어주면 아까 만든 곳과 이어질 겁니다. 이제 양쪽에 소울샌드를 깔고 벽을 정성껏 올려줍니다. 물을 깔고 헬프를 이용해 물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주고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네더로 가게 할 포탈과 피글린을 밀어서 포탈에 넣어주는 장치까지 만들어주고 다시 네더로 가서 처음에 만든 포탈은 꺼주고 북쪽에서 올라가 다시 포탈을 만들어주면 이곳에 피글린들이 모일 겁니다. 잘 연결됐는지 확인해주고 어라? 이게 원래 아까 저기에 만든 큰 포탈에서 나와야 하는 건데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 와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순 없으니 계속 시도해 보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본 결과 포탈을 만들 방향은 딱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북쪽이 아닌 남쪽에 포탈을 만들어 주었고 된다.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줄 알고 시겁했었네요. 근데 렉이 왜 이러냐. 이제 서브 포탈을 이용해 좀비 피글린을 잡을 공간까지 만들어주고 확실하게 15초 이상 체류시키기 위해 여기 소울샌드까지 깔아주고 이제 포탈만 열어주면 완성인데 그 전에 필요없는 아이템을 걸러줄 아이템 분류기를 만들어주고 인류가 모은 금의 2배의 금이 저장될 상자를 깔아줬습니다. 이제 이 상자 대부분이 가득 차게 된다면 목표로 한 금을 모두 모으게 됩니다. 이제 신호기를 설치해주면 자, 이렇게 진짜 완성을 했고 이 공장이 대충 1시간에 14만 개의 금조각을 생산하는데 우리는 약 180만 개의 금조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충 13시간 정도 작동시켜 준다면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 하는데 7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럼 눌러주셨을 거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1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장을 가동해 주었고 이제 13시간 정도 지났고요. 좀비 피글린을 이만큼이나 잡았네요. 뭐 거의 대도시 하나가 날아갔죠. 경험치가 엄청 쌓여있네요. 이 상자가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금을 얻은 겁니다. 이제 인류가 얻은 금의 양을 한번 체감해보기 위해 블럭으로 만들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어줄 건데 직접 조합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제작기를 이용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전부 주개로 바뀌었고 이제 금블럭으로는 직접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인류가 채굴한 금의 2배 정도입니다. 이제 오버월드로 옮겨서 인류가 채굴한 만큼의 금을 한번 설치해보죠. 자,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금인데 뭔가 생각보다 작은 느낌이네요. 객관적으로 적은 양은 아니지만 인류가 캔 모든 금이라고 하기엔 뭔가 작은 느낌? 이게 느낌이 너무 안 사니까 그냥 나머지 금도 한번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건 인류가 캔 금의 2배인데 이것도 뭐 감동을 주진 못하네요. 그래도 뭐 크긴 하죠? 이제 크기도 체감했으니 금을 이렇게 모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금을 재화로 인정해주고 거래를 해주는 몹들이 있는데 바로 성직자 주민과 피글린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피글린과 성직자에게 각각 인류가 모은 금을 모두 판매해보고 인류가 모은 금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처음에 굳이 2배를 모으겠다고 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일단 설치한 금부터 캐주고 주민 상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주민 상점을 미리 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다 좀비가 되어 있네요. 넌 왜 혼자 안 타고 있니? 뭐 다시 만들어 주죠.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래소의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무려 하루에 금 7,700개를 거래할 수 있는 초대형 금 거래소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 주민과 거래를 해주기 전에 피글린 거래소도 만들어주겠습니다. 피글린 공장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서 금이 나오면 가바판이 눌리게 되고 피글린이 금을 먹으면 가바판이 다시 들려서 금을 다시 뱉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걸 12배 크기로 지옥 천장에 만들어줄 건데 지옥 천장에서 피글린을 구할 방법은 그냥 스폰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고 나올 때마다 피글린을 넣어주면 됩니다. 한 곳에 2마리씩 총 24마리를 이용해 줄 겁니다. 자, 금도 다 넣어주고 작동 잘 되네요. 이제 피글린이 거래하는 동안 저는 주민 거래를 해주겠습니다. 대략 3시간에 걸쳐 금을 에메랄드로 바꿔주었고 다 바꿨는데 이 정도 나왔네요. 얘네가 양심이 없는 게 처음에는 그냥 해주다가 나중에 몇 놈은 금 11개에 에메랄드 하나 주고 아주 날로 먹더라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얻은 에메랄드는 4376개, 블럭으로 약 4500개입니다. 이것도 한번 설치해보죠. 여기 위에 설치해주면 될 것 같죠? 아, 참고로 여기 금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캐는 것보다 다시 얻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이걸 안 캐고 금공장을 더 가동해줘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류가 얻은 금과 같은 가치의 에메랄드입니다. 현실 금 가격이랑 비교해서 이 에메랄드 큐브의 가치를 알려드리자면 약 3경원으로 에메랄드 블럭 하나의 가치는 그 전에 금 블럭 하나의 가치부터 알려드리면 약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에메랄드 블럭 하나의 가치는 약 6조 원이고 에메랄드 하나의 가격은 6,600억 정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마인크래프트 물품들의 가격을 실제 돈으로 환산하면 빵 하나는 1,100억, 황금 당근과 케이크는 6,600억, 인챈트된 다이아가보 풀셋은 44조에서 81조이고 주민거래 품목 중에서 가장 비싼 종은 24조 정도로 한국 부자순위 1위 이재용 회장님도 구매가 불가능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계산한 걸 기준으로 평범한 마을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보자면 일단 종 하나에 24조, 철골렘 하나에 철이 36개 들어가서 5조 9천억, 호박도 하나 들어가니까 플러스 1100억 해서 총 6조. 농장에서 1년간 생산되는 작물의 가치로 수익 환원법을 이용해서 자본 환영률을 대충 5%로 잡고 계산해준다면 농장 하나에 3,500조라는 가치를 지니고 농장이 2개 있으니 농장의 가치는 약 7,000조. 그러니까 이 마을 하나의 가치는 7,030조 원 정도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총이 6,000조 정도 되니까 마을 하나를 판다면 서울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인류가 모은 금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빵 12만 1,137개를 살 수 있고 최대 611명에게 다이아가보 풀세트를 선물해줄 수도 있고 약 70평짜리 농장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한번 알아봤고 이제 피글린들은 어떨지 본다면 제 금이 쓰레기가 되어 있네요.